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함께 할게요.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 프로에서 자주 뵀는데 날카롭게 정태근 이사님의 시각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질적인 측면에서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이 뭔가 움직여요. 그런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중심을 좀 잡아주게 되면서 좀 이끌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두더지 잡기식 있잖아요. 두더지 잡기. 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정신사납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순환매가 너무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 안 드나요? 속도가. 네. 네네. 그래서 당일 강한 섹터가 매일매일 달라지다 보니까 주도주급 안에서도 종목이 또 계속 바뀌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도 조선 방산에서 멈춰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정체된 상황에서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은 신재생 가다가 원전 갔다가 또 원전도 식어버리고 또 다른 섹터들이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정신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신이 조금 산란하다. 네, 두더지 잡기 같다라고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에 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조금 스피디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또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가지 포인트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3포인트 가운데 오늘 1포인트는 2차 전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AMPC 초안을 유지하겠다. 네,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그래 이제 일어나는구나 싶었는데 웬걸 또 신저가가 오늘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에코프루머티, 포스코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까지 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잠깐의 반등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상승으로 이런 것들이 일단 상승으로 갈 때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갈 때도 있고 호재가 발생되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처럼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악재 해소라고 하냐면은 AMPC 초안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이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AMPC가 초안이 2028년 앞당기려고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될 뻔한 게 안 되고 다시 제대로 돌아갔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최악은 아닌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이네 라는 정도의 어떤 안도성 랠리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장세가 바이든 정부 때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때처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처럼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조선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LNG잖아요. 그럼 LNG는 화석연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석연료라는 것은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주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신재생은 당연히 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트럼프 1기 때 화석연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이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재생으로 갔고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가 오니까 이 전임 정부였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정부가 뭘 할까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MPC 같은 경우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서 측면에서 그래서 단발성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또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글쎄요, 정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심리가 발동이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호재가 발생되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전환시킨다라는 게 지수 대형주 장세? 지금 잘 보세요. 조선 방산 쪽으로 자금이 정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조선 방산만큼의 우량 섹터, 실적이 나오는 우량 섹터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있다라면 자금이 계속 조선 방산에 머물러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보면은 반도체 항상 2차 전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 어떤 제조업이든 간에 물건을 만들고 뭐 어떤 생산한 유형이든 무형이든 생산하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MPC는 어쨌든 공급적인 측면이나 가격을 결정한 요인들이니까 그리고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항상 양극재 기업들 얘기할 때 핵심 광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인데 요 가격이 더 빠지진 않지만 올라가지는 않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를 제품 마진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결국 실적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리튬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번 글로벌 시장 한번 잘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 핵심 광물의 가격이 요지부동입니다. 안 움직여요. 요즘 보지도 않아요. 그죠. 실제 관심이 없어서. 왜냐하면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혹시 모를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전략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 광물 특히나 뭐 자주는 안 보지만은 그래도 리튬 가격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캐즘이 완벽하게 해소돼야지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결국 수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딱 정답이에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그런데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중국 업체들의 어떤 판매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중국만 딴 세상 같아요. 그죠? 전기차가. 네.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짚냐면은 네.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거 안 써요. 안 쓰겠죠? 그죠? 안 써요. 경쟁사인데? 네. 네. 안 써요. 비싼데?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게 되면 시장이 커져도 이건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비아디가 테슬라 뒤집었거든요. 맞아요. 이번 네. 4월달 같은 경우는 유럽 쪽 판매량 보게 되면은 또 비아디가 테슬라 뒤집었어요. 국내까지 진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사자, 2차 전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희망 고문도 어느 정도지 하는 생각에 많이 이제 지치신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서 네네. 너무 답답한 와중에 갔던 게 전고체하고 나트륨 배터리잖아요. 요것도 네네. 그냥 소외예요? 그것도 X입니까? 상용화가 돼야 돼요. 지금은 기대감인 거죠. 네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전고체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나요? 그것도 반짝하다 끝났죠. 테마였어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금은 상용화가 돼야 돼요. 상용화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용화가 돼서 이게 판매가 되고 이게 매출이 잡히게 되면은 네네네. 뭐 그쪽이라도 주가가 가겠지만 지금은 뭐 나트륨 배터리, 뭐 리튬 배터리 대체할 뭐 전고체 배터리, 반고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마케팅 희망사항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지켜보자. 네, 관망. 매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도가 과연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지금 제 그 종목 상담 방송 나가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2023년도에 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23년? 네. 네. 그때 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거의 반토막 이하예요. 제 주변에도 많으세요. 네, 많아요. 네. 이 반토막 이하에서 매도가 될까요? 그리고 매도한다고 그분들이 그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이건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맞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겁게도 첫 번째 주제 저희가 2차 전지 얘기 나눠봤는데, 네, 시간 많이 갔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포인트입니다. 네. LS 마린솔루션이 유증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증 공시가 나오기 전에 시설 투자 공시가 그쵸? 먼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넥스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뭐 불만이 많았던 천국과 지옥을 20분 만에 맛봤다 이런 헤드라인도 조금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와 유증 노이즈가 끊이지 않고 나오네요. 지금 시장에서. 예. 두 번째 기사는 두 번째 이슈는 네. 정말 이건 화가 나고 화를 내야 되는 화를 부분들이에요. 부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법 개정안이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법 개정안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상법 개정에서 이제 그 이사였던 충신의무 주주까지 확장한 게 이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그 개념도 좀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액 주주에 헤지 펀드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소액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개별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 소액 주주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액 주주, 보호해드렸던 주주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현대차 공격했던 게 그 엘리엇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유보금의 절반을 배당으로 다 풀어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네를 사회사로 임명시켜주고 이런 요구도 했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주주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얘기가 좀 세월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 지금 3,500여 원의 신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자본의 160%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들인데 네. 왜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적해이블이라든지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포설선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이냐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자 작년에 2024년도입니다. 주가가 항상 잘 갈 때 5월달, 6월달인데 그때 24,000원까지 갈 때 요 구간인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주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잠시만 갑자기 죄송합니다. 승분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S전선이거든요. 네. LS전선인데 LS전선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350억밖에 안 돼요. 네네. 350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이 LS 마린 솔루션의 지분을 늘려왔거든요. 그러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시 한번 제3자 배정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게 주주들한테 더 낫지 않나요? 배려가 너무 없었죠. 그죠. 그렇죠. 그때 당시 350억 했고 이번에 2,8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대해서 몇 배입니까? 최소 한 7배 정도가 돼요. 8배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8배 넘는 금액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작년에 그때 이 LS 마린 솔루션의 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때 참았다가 지금 와서 제3자 배정 유상증을 하게 되면서 그 돈을 LS 마린 솔루션으로 투입을 했다라면은 주주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할 때 주가 안 빠졌잖아요. 타이밍이 그렇죠.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장중에 좀 차트 볼까요? LS 네네. 마린 솔루션이 12%까지 오늘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낙폭을 꽤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급작스럽게 IR 소식이 있네요. 이게 4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워낙 노이즈가 해야죠. 커가지고 네. 키움증권 본사에서 4시 반부터 이제 IR 설명하겠다. 회사 측에서 왜 이런 거 하는지 네, 이렇게 일단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요거까지 일단은 들어보고 또 내일장의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니 근데 어쨌든 네. 할 거잖아요. 어쨌든 할 거잖아요. 어쨌든 할 거고. 번복을 하진 않을 네. 거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늘리고 쪼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금융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상증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위 말하는 EPS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하든 액면분할을 하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1대1로 했다 볼게요. 그러면 한 주에 50원의 EPS가 발생이 되는데 1대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플러스 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순이익이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죠?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0.4주 무상증자 하던데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체계에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걔네들이 증자를 합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합니까? 맞잖아요. 걔네들이 주주 환원에 도움이 된다 하면 증자를 하지 왜 자사주 소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속이 솔직히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해숙상법 개선까지 연달아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맞아요. 제가 또 산으로 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번에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의심이 되는 게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오를 때 이렇게 오르다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라고 다른 곳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4월 9일부터 주가가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결국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주가 부양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결론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의심이 이제 그죠? 합리적인 의심.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20% 30%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14,000원에서 30% 할인하게 되면 10,000원이에요. 근데 22,000원에서 30% 할인하게 되면 얼마죠? 이게 14,000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자금 조달을 해야 돼. 그럼 주당 14,000원 하는 게 이게요. 10,000원 하는 게 좋겠어요. 14,000원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자하기 전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주가 오른 것들이 일찍 의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과거에 한번 TV 보시는 분들도 과거 유상증자했던 기업들이 증자하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블룸텍 같은 경우는 물론 우상증자긴 하지만은 자 블룸텍도 잘 보세요. 오르기 전에 주가 많이 뛰었잖아요. 자, 블룸텍 차트 잠시 한번 볼게요. 블룸텍 보세요. 블룸텍 때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수정주가 반영한 건데 무상증자 권리량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왜 주가 급등하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쯤은 무상증자인지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액면분할 플러스 해가지고 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의심병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기업들이 네. 이렇게 하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아, 너무 울분을 토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솔루션을 주시겠어요? 저는 매도하고 네. 다른 종목 갈아탑니다. 아, 바로. 안 봐요, 이런 기업들. 아, 바로. 냉정하게. 네. 만약에 최근에 잠시만요. 그 APR 있잖아요. IR 안 듣고 그냥 바로 정리. 일단 아니 근데 들을 들어볼까요?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없어요. 할 거잖아요. 번복 안 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지금 화면에 APR인데 요거는 또 액면 분할이거든요.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최근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액면 분할 하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안 어려웠죠. 그래서 그 주식수를 늘리거나 쪼갰을 때 추후에 EPS 개념을 봤을 때 확실하게 늘어날 이유가 있다라면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없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주가 희석에 우려가 된다. 좀 냉정하게 매도로 대가자라는 부분 포인트 남겨주셨고요. 빠르게 내일장 준비하는 네.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지금 두더지 잡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도 조선이 튀어오를 것 같다. 인도 얘기가 오늘 또 모멘텀이 땔감이 붙었는데 인도도 우리나라에 배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LNG를 어쨌든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동량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미국을 안 거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그리고 네. 자국 내에 때 자국 선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부족한 상황들인데 그런 부족한 이 선박을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 눈치를 안 보더라도 미국 쪽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중국 쪽으로 발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눈치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그렇게 끊겠다고 하는데 조선 발주를 넣으면 이게 또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건데 이 원유를 도입을 할 때 물론 뭐 중동세 도입을 하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미국이 또 LNG 시엘가스 계속 수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도입을 해와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중국 선박을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방산조선은 그냥 가는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실적 계속 좋아질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거기로 근원에서 발주될 만한 물량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선 방산만큼 실적이 나오면서 괜찮은 우량 섹터가 있느냐에 대한 무릎을 제시했을 때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도 그렇죠. 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유다. 그래서 자금이 네.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전적으로 오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방산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네. 저희가 인도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그러면은 수주를 받아낼 수 있는 후보 기업군들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선도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가는 거 보면 3중에 완전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거든요. 네네. 거래대금 2위에다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조선 안에서도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것 같던데. 그렇죠? 사실 저는 조선 내에서 뭘 살까 이게
어쩌면 간단한 질문인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런가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사도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회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은 조선 ETF. 아, ETF요? 네, 뭘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조선 ETF 사도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 ETF가 그것도 많이 올라왔죠? 네네. ETF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말씀드린 게 타이거 조선 탑10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자 보세요.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것도 우상향. 요 ETF는 어떤 종목 비중이 가장 많아요? 요 종목은 네. 한오션하고 한국조선해양의 비중이 커요. 네네. 근데 요거 말고 신화에서 나온 그 조선 탑3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조선해양하고 하나오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네. 네, 높은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다라는 거. 네. 결론은 네, 명확합니다. 네. 네,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